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숨겨진 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23살이고요. 저랑 엄마가 같은 이복 언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겨우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그 언니가 한 달 전쯤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도 알고 있었고 저만 모르고 살았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말하기 싫으셨을 수도 있죠. 꼭 저한테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언니랑 같이 살 건도 아닌데, 근데 만 22년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사실 언니가 있다고 하니까 솔직히 조금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엄마랑 그 언니분이랑 원래 연락도 안 했었다고 합니다. 연락하게 된 지도 별로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언니의 인스타그램을 아는데 엄마랑 문자한 걸 올렸더라고요. 기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엄마 입장에선 저도 딸이지만 그분도 딸이고 그분도 자기 친엄마인데 자기 엄마랑 문자하겠다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엄마가 한순간에 나만의 엄마가 아닌 것 같고 배신감도 조금 듭니다. 나만 모르는 게 있었다는 게. 집에 찾아왔을 때도 초인종을 누르고 엄마 이러길래 집을 잘못 찾아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뒤에서 보고 뜸들이더니 그냥 열어주시더라고요. 집에는 오지 않기로 이날 약속하고 갔긴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전 이 언니를 이날 처음 알았고요. 부모님 두 분 다 먼저 말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언니랑 따로 살고 있고 아빠랑 결혼하게 된 건지는 다 들으니까 이해는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냥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일이,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도 아빠랑 둘만 알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산 거잖아요. 지금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언니라고 하는 거지 친언니 같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안방에서 엄마가 통화하고 있을 때 들어가면 급하게 끊으시고 그 언니랑 연락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가끔 연락하고 사는 거면 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도 딸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모르는 척 하고 살아야 되나요? 셋 다 믿고 짜증나는데 제가 성인인데도 아직 정신이 어려서 철없게 구는 건가 싶고 사실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엄마가 자기 엄마라는데 둘이 연락하는 걸 그렇구나 하면서 사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냥 그러려니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자꾸 내가 꾼 태몽을 팔라는 사촌 언니 사연입니다. 저희 언니는 계획 임신이고 거의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 사촌 언니는 시집 가자마자 아이 가지려고 했는데 실패하다가 5년 만에 성공했고 우리 언니보다 4주인가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언니 임신 사실 알기 전에 제가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며칠 후에 엄마가 신기한 꿈을 꾸셨고 태몽 같다고 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언니도 그 얘기를 듣고 임태기 해봤나 보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고 임신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보니 엄마가 여기저기 우리가 태몽 꾸고 검사해보니 진짜 임신이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주에 갑자기 사촌 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우리 언니 임신 축하한다고 하더니 태몽 너가 꿨냐면서 이런 걸 저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저랑 저희 엄마 둘 다 아들 태몽을 꿨는데 제 꿈이 진짜 우와 얘 무슨 왕이 될 상인가 싶을 정도로 신기하고 조금 그런 꿈이었습니다. 사촌 언니가 깐깐한 집으로 시집가서 5년을 구박받아가면서 힘들게 임신한 걸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귀하고 소중한 아이겠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꿈 팔으라고요. 그래서 태몽을 파는 경우가 어디냐고 태몽은 내가 꿨어도 내 꿈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자기 아이는 태몽 꿔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자기는 꼭 아들 낳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태몽으로 되는 게 아닐 뿐더러 이거는 우리 언니 꿈이라고 조곤조곤 잘 얘기했는데도 갑자기 막 울다가 부탁했다가 그깟 꿈 파는 게 뭐 어렵냐고 화내고 하더라고요.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서 언니 이렇게 흥분하면 아이한테도 좋지 않다고 우선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잘 달래서 끊고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이모한테만 얘기한 건데 아무래도 이모가 얘기했나 보다라고 이모한테 잘 얘기할 테니 우리 언니한텐 말하지 말라고 초기인데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다고 하셔서 엄마가 알아서 잘하겠지 했는데 오늘 또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해 봤냐고요. 제가 오늘 야근이라 길게 통화 어렵다고 하니까 진짜 거금까지 불러가면서 꿈값 섭섭치 않게 쳐주겠다고. 사촌 언니가 많이 절박한 건 알지만 솔직히 내 조카 태몽 팔고 싶지도 않고 태몽을 산다고 딸로 태어날 아이가 아들로 뿅 변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막말해가며 왜 그러나 정신 차려라 하고 싶은데 사촌 언니가 심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그냥 님 친언니한테 연락해서 계좌로 단돈 1,000원이라도 받고 꿈 팔아버리세요. 그게 돈 주고 사야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촌 언니 연락은 당분간 받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은 15년 시댁에 헌신한 공은 없다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15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외아들의 신우 5명 있는 집에 시집 와서 첫째 낳고 둘째 낳자 직장을 그만둔 후에 시어머니가 바로 제사를 물려주셨습니다. 1년 명절 포함 8번, 내 나이 34살에 제사를 음식도 할 줄 모르던 세댁이고 남편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제사 명절을 지내다가 큰애 학교 갈 무렵에 시아버지가 제사를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전업주부로 일도 안 하니 모든 일은 외며느리인 제가 도맡아야 했고요. 맞벌이 그만두고 나니 시어머니 부엌에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명절날에 아침이면 시어머니는 운동을 갔다 와서 힘들다고 거실에 누워있고 모든 것은 제가 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며느리에게 쉬라고 말만 할 뿐 그 뒤에는 꼭 말합니다. 얘야 너도 쉬어라. 커피 좀 타오고. 그만 쉬어. 이따가 애들 오니까. 명절날은 꼭 3일은 지나서 신우들이 가야 나도 가지요. 10년 정도 그랬는데 5년 전 남편에게 반란을 일으키고는 그때부터 바로 친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면 20명 정도가 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신날은 아침부터 모여서 꼭 생일상을 저에게 받아 먹습니다. 신우들은 시댁 근처에 살면서 꼭 늦게 옵니다. 제가 음식을 다 차리면 옵니다. 시아버지는 애들이 이렇게 음식을 대접해주고 허허하고 음식은 모두 제가 했지만 공은 모두에게 것도 5년 전 남편에게 따져서 시부모님도 이제는 며느리 고생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식구들의 특징은 며느리가 없으면 외식을 하고 며느리가 있으면 무조건 집에서 먹습니다. 몇 년 전에 넷째 고모부가 저보고 힘든 것 같다고 사 먹자고 했다가 네 번째 시누이에게 까였습니다. 누구 있는데 왜 나가 집에서 먹지. 그날도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이 집 구석은 어떻게 며느리를 종 부리듯이 합니다. 그런데 4대째 시누의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거동을 못해서 시누집에 있습니다. 어제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저랑 너무 비슷해서요. 4년대 나오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지금 남편 만나기까지 일이 주마등처럼 흘렀습니다. 남편 퇴근 후에 제가 말했습니다. 인강보라고. 너네 집에서 남의 딸 천하게 여겨서 4대째 신우가 그렇게 된 거라고. 제 딸이 소중하면 남의 딸도 소중해야지 벌 받는 거라고. 그 말을 끝으로 꼭지가 돈 남편이 물건을 던지고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너도 내 집 욕하면 좋냐고 누나한테 악담을 퍼부어서 속 시원하냐고 합니다. 남편은 15년을 고생하면서 일한 와이프는 안 보이고 신우가 고생하는 모습만 보이는가 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시댁 식구들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도 잘한 거 없지만 제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너무 속상합니다. 남편이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시누이 고생은 보이고 아내 고생은 못 보고 고생이 많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속옷 안 하고 오는 직원 사연입니다. 저희 회사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회사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팀에 신입 여자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일도 깔끔하게 하셔서 좋았습니다. 워낙 전에 일하셨던 분이 결근도 잦으셨고 트러블도 많았던 사람이라 일하는 이 스타일이 저희 팀이랑 잘 맞아서 팀원들 모두 사람 잘 들어왔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고신지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하시고 팀원들이랑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같이 먹자고 권유도 해봤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속옷 착용을 안 하시고 오세요. 저희 회사는 복장을 중요시하는 회사라 남녀 모두 무채색 셔츠만 허용되고 여름이라 옷이 얇아서 티가 나더라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바쁘게 오시느라 까먹었나 했는데 매일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패치도 따로 안 하시고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그냥 시스루 입은 거 마냥 다 튀어나온 것도 문제인데 그 모양이 다 보입니다. 그것도 매일 너무나도 잘 보이는 흰색, 연한 핑크, 아이보리 이런 계열 색상만 입으십니다. 회의할 때마다 같은 여자인데도 민망해서 어디다가 눈을 둬야 할지 난감합니다. 또 제 맞은편입니다. 몇 안 되는 여사원들끼리도 민망하다며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타 팀원들까지 알 정도로 뒷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따로 말해봐도 봤는데 꼭지는 남자도 보이는데 왜 여자만 불화해야 되냐. 자기는 안 할 거다. 강요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말하셔서 머리 아플 것 같아서 더 이상 말 안 꺼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오늘 다시 말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기분이 안 상하고 말하나요? 상사분들은 같은 여자니까 다시 한번 말하라고 계속 쪼고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습니다. 그냥 위에서 시킨다고 하고 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